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 하나요? 라는 책인데 제 책을 끝까지 안 읽으시더라고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그러네요. 예. 책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표님의 사업을 작품으로 만들어 드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책을 좀 한 권 써보자라는 분은 상당히 많은데 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 장벽을 조금은 낮추는 그런 공감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인사이트 브릿지의 변대원 대표님 모시고 작은 공감의 시간을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브릿지 변대원이라고 합니다. 출판업을 하고 있고요. 기획회사에서 시작해서 디자인 회사를 거쳐서 지금 출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책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잘 내드리는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기획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에 필요한 기획을 같이 좀 고민해 드리고 그 방향에 맞는 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언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만족도가 높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프로필을 보니까 몇 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책과 관련된 회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책과 가깝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실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영업을 좀 했었어요. 한 10년 넘게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또 좀 성과가 잘 난 편이어서 중간에 범인으로 독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사업을 계속 키워 나갔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던 해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좀 아빠들은 이제 감성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많아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커서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제 꿈을 나름대로 이루고, 그 꿈을 너도 살아라. 아빠처럼 너도 그 꿈을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일은 굉장히 잘 되고, 성과도 좋고 했지만, 제가 하던 일이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꿈꾸던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처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죽기 전에 후회 안 할 일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책이라는 키워드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 인사이트 브릿지라는 회사를 만든 거는 2017년이고, 그 다음 해에 사이책방이라는 책방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책에 관련된 거, 독서 강의도 하고, 글쓰기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확장해 오다가, 출판사는 이제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인사이트 브릿지는 분명히 책과 관련된 회사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도 이런 출간 과정 및 어떤 결과 자체를 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쉽게 네. 설명해 주세요. 출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좀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잘 보면 책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3년 통계로, 보통 2년 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거든요.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전 국민 중에 6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출판 시장, 책을 읽는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시장, 책 쓰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봐주는 사람은 없는데 쓰고 싶거나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제공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고, 똑같이 책을 내는 분들도 책을 그냥 내고 싶다라는 막연함만 보통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랑 맞는 독자한테 그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는 좀 고민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하다 보니, 내가 하는 사업이 결국 이런 고객들한테 이런 가치를 주는 게 핵심이구나라는 거를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책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의 사업을 작품으로 만들어 드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 그 비즈니스가 책이라는 과정, 책을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진짜 작품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출판하는 그 과정 중에 보면 이 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지, 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또 어떻게 같이 해결해 주시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시죠? 우선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역시나 글 쓰는 부분이죠. 내가 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글을 본인이 잘 못 쓰시는데 잘 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상 이제 원고를, 자신 있다. 나 이 안에 다 쓸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그럼 대표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딱 던져드리면, 이제 한 장도 못 쓰시고, 막상 써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랑 다르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글도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글을 충분히 원고를 주시는데, 제가 이거 너무 못 쓴 것 같은데 라고 내미시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은 또 원고가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짧은 기간 안에 글을 쓸 때는 단기간에 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잘 쓰려고 하시지 마라. 잘 쓰려고 해도 오히려 이상해진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시면 그냥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글을 쓰셔라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화하듯 이렇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쓰면 알아서 네. 전문가 대표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군요. 네, 특히 이렇게 출판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한 사람의 삶을 바꿨다, 그런 책의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분이 쓴 취향을 설계하는 곳 스타야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좀 인생책 같은 책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일본에서 제일 큰 기획사 대표이면서 일본에서 제일 큰 서점 대표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완전히 접점이 똑같잖아요. 하는 사업의 그렇죠. 영역이 똑같고. 근데 그걸 이미 20년 전에 이루고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회사로 키워놓으신 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기 스토리를 풀어놓은 책이니까 저한테는 약간 그렇죠. 거의 성경책 같은 느낌으로 읽었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면서 뭐 한 20번, 30번 넘게 읽은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매년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얻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는 가려는 방향을 이미 이정표처럼 해놓으신 분이라서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혹은 시청자분들도 책을 그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맞는 책을 여러 번 보면서 깊이 있게 어떤 의미를 끌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마음이 가거나 또는 이 책을 읽으면 막 하는 그런 책들이 가끔 있긴 해요. 네. 그러면 읽을 때마다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원고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독자의 마음을 좀 움직이겠다, 내지는 이거 좋은데 하는 이런 느낌의 어떤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네, 그런가요? 있습니다. 아주 그건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솔직한 거고요. 하나는 디테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각색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솔직하게 쓸 때만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글에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 이제 알 수 없는 이 울림들이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글을 쓴다고? 라는 느낌을 좀 받고,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와 상관없이 그 솔직함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원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디테일인데, 디테일은 이제 사람들은 우리 생각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뭐
오늘 이 공간에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고 내 눈에는 여기 있는 컴퓨터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는 안 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보인다고 이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렇게 경험했고 뭐 나는 이런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무슨 모임에 가서 이런 걸 했으니까 맥락 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자세하게 내가 뭐 어떤 모임을 갔는데,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데, 이 장소에는 컴퓨터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또 이제 뭐 감독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트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거기서 느낀 것들도 자세하게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봤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쓸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하나는 삶의 어느 지점에든 간에 누구나 뭔가 다시 새로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과연 그런 희망들을 책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되게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사실 근데 너무 힘든 시기엔 책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책을 읽어봐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는 책을 못 읽었고 그런데도 조금의 용기를 내서 나한테 필요한 책을 그러니까 꼭 책을 읽겠다라기보다 나한테 필요한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서점에 가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일단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이는 것들은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매대에 있는 막 저 베스트셀러 사이들이 아니라 정말 매대 어떤 구석, 어떤 책장 구석에 있는 어떤 책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 책을 딱 꼽았을 때 그리고 그 책을 딱 펼쳤을 때 너무 희한하게도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책 한 권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거는 읽지 않는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유명한 책도 아닐 수 있는데 그분한테는 전 그게 인생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책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그 대표님이 책을 몇 권 출판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이 남는다든가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꼭 하고 싶은 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소개하고 싶은 책은 다음에 나올 제 책인데요. 이건 뭐 웃자고 안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나와 있는 책으로만 따지면 저는 독서에 관련해서 쓴 책이 있어요. 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 하나요? 라는 책인데 제목을 좀 잘못 지었죠. 네. 제 책을 끝까지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책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완독할 필요가 없다 라는 취지인 거고 완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랑 맞는 책이 있고 맞지 않는 책이 있거든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맞지 않는 사람이랑 내가 굳이 막 2시간씩 3시간씩 미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랑은 맞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 보고 또 짧게 보고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길게 만나서도 2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저희 또 밥 먹읍시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책도 저는 그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책을 읽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냐.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곧 나올 책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지금 기획 단계라서 라이프 에디터라는 책을 좀 기획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책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뭐 컨설팅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디자인 쪽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이렇게 현 대표는 하는 일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디자인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기획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분한테 필요한 이제 도구들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라이프를 에디팅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삶을 좀 편집하는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삶도 한번 편집해보고 읽는 독자분들의 삶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언젠가는 내 책을 한번 꼭 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좀 따뜻한 조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글을 일단 쓰셔야 됩니다. 시작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진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실제 제가 수업할 때 쓰는 방식인데 세 줄 쓰기라는 걸 하거든요. 세 줄 쓰기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세 줄만 써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쓸 게 없으면 오늘도 글을 써야 된다. 근데 쓸 게 너무 없다? 뭐 쓰지? 이제 이렇게까지만 쓰라고도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 대신 이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써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매일 세 줄을 쓰다 보면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하고 수십 번 작업을 했지만 세 줄만 쓰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쓰다 보면, 그러니까 세 줄은 시작이고요. 이 작은 시작을 하다 보면 세 줄이 결국 한 장이 되고 두 장이 되고 그리고 쓰다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울게 되고 기쁘게 되고 이제 이 경험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세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내가 책을 내겠다라는 목적으로 잘 써야지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이상 못 합니다. 네,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에 꾸준히 세 줄 이상만 써보시는 걸 딱 100일만 도전해 보시면 정말 거기서 책 절반 정도의 분량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올해 그렇게 해서 책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책이 나왔거든요. 네. 아주 작지만 정말 임팩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책 한 권 남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길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